가운데에 가장 큰 목표를 작성하고 그 주변에 8개의 사각형의 주제별 목표를 먼저 자기계발, 습관 영역입니다. 결과가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저의 경험이 되어 삶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알리고 만다르트 계획표를 작성해보며 느낀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니무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2023년 회고를 해보았는데요. 올해 첫 번째 영상은 신년 목표 세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 세울 때 많이 사용하는 계획표가 바로 만다르트 계획표인데요. 저도 이번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처음 사용해 보았습니다. 2024년 만다르트 계획표 작성법과 더불어 올해 저의 목표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새해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 보고 함께 계획표를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다르트 계획표는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사용했던 목표 설정 계획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가운데에 가장 큰 목표를 작성하고 그 주변에 8개의 사각형의 주제별 목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그 주변 사각형의 중심부에 다시 기재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완성돼요. 저의 경우에는 자기계발, 퍼스널 브랜딩, 도전, 수입 및 자산, 가족, 건강, 여유, 나챙김, 관계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 혹은 액션 플랜을 각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그 8개의 사각형에 또 적어주는 단계입니다. 먼저 자기계발, 습관 영역입니다. 아마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함께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로운 것도 좋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싫어하기 때문에 새해에도 자기계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30권 이상 읽기입니다. 완독한 책의 개수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책 읽는 습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설정한 목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다시 아침 운동을 루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0월에는 성공률이 저조했지만 11월은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그 성공률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리 귀찮고 바쁘고 날씨가 추워도 20-30분이라도 운동을 하고 개운하게 시작하는 아침을 만들고 싶어 추가한 목표입니다. 다음은 매달 한 가지 새로운 활동에 도전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저를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저의 경험이 되어 삶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 적은 목표입니다. 퇴사를 하고 더더욱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영어를 쓰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어 추가한 목표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알리고 저의 도전들을 기록하며 공유하고 싶어 작성한 목표 분야입니다. 블로그 이웃 2,000명 이상 만들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 만들기, 유튜브 주 1회 업로드,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다음 목표는 도전 영역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자기계발 영역보다는 조금 더 노력 혹은 비용까지 들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살짝은 막연하기도 하지만 해보고 싶은 목표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브런치는 저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에세이를 연재하거나 혹은 깊이 있는 글을 쓰지는 않으니까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플랫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립출판물과 출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그리고 저의 플랫폼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브런치 작가도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직은 막연한 목표이기도 하고 요즘 브런치 작가 등록이 워낙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도전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작년에 에세이 샘플책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꼭 독립출판으로 출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이름으로 저의 경험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 추가한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나트랑 한 달 살기를 다녀왔는데요.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하다 보니 문득 올해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창 러닝에 빠져서 10km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가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또 28km 트레일 러닝까지 했었는데 무릎을 조금 다치고 나서는 서서히 러닝과는 이별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10km라도 마라톤 대회를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나를 더 챙기고 알아가고 싶어 추가한 영역입니다. 퇴사 후 다양한 경험을 하며 변화하고 성장하고 생각이 정리되어가는 스스로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속하려고 해요. 그 안에서 여유로움을 더 챙기고 싶어 추가한 목표입니다. 타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칭찬할 줄 알고 고마움,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다가가지 않고 조심스러워하거나 나름의 벽을 가졌다면 새해에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소통하고 싶어 추가하였습니다.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해보며 느낀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칸을 모두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총 8개의 섹터로 나의 목표를 크게 분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는데요. 이 8가지 항목은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목표와 액션을 적는 칸에서는 쉽게 칸을 채우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었어요. 한 번에 모두 적기보다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고심하며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2023년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것은 더 발전시키고 싶었고 또 부족했던 점은 새해의 목표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이자 또 올해에도 지속하고 싶고 또 디벨롭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개발, 가족, 도전, 나, 수입 및 자산. 그리고 새해에 새롭게 가치를 두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부분은 퍼스널 브랜딩, 수입 및 자산, 건강,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 구체화 작업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액션 플랜까지 적다 보니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루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라 설레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왠지 이 목표들을 다 이루었을 것만 같고 과연 이 목표도 이뤘을까 하는 설레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밝은 에너지로 올해를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도 그리고 각 목표를 정리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 뿌듯하고 또 새해를 더욱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새해 목표를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만다라트 계획표로 구체적인 목표와 액션 플랜들을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2024년도 행복하고 원하시는 바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